난카이 대지진이 일본을 뒤흔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30년 내 80%의 발생 확률. 이 불안한 소식은 일본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침몰할 운명의 나라 일본.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될 한국. 지진의 위험이 없는 한국을 동경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본의 한 소녀는 뜻밖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운명처럼 찾아온 한국행에서 그녀가 발견한 충격적인 상황은 무엇일까요? 그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사카 국제고등학교에 다니는 사토 리나입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것은 제가 숨겨야만 했던 비밀이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앞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웠죠.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우연히 한국 관련 영상을 보고 있을 때면 휴대폰을 끄라고 하셨고 그때마다 긴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모두 진실이라 믿었죠. 하지만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제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에서 우연히 들은 한국 노래가 계기였어요. 가사의 의미도 모른 채 들었던 그 노래가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렇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커져갔죠. 처음에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도 젊은 시절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셨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할아버지 때문에 그 취미를 포기하셨다는 것도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몰래 이어폰을 끼고 한국 아이돌 음악을 들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는 특히 제게 위로를 주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학업에 지칠 때마다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힘을 얻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수학여행 목적지가 한국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유럽이나 호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설렘이 밀려왔죠.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첨단 기술이 발달한 도시의 모습, 세련된 패션, 화장품, 음식 문화까지. 제가 알게 된 한국은 신선한 매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수학여행 신청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목적지가 한국이라는 걸 할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걱정됐죠. 예상대로 할아버지는 목적지를 확인하시자마자 굳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설득으로 결국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주셨지만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와 저는 불편한 정적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만큼은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껏 늘 할아버지의 생각에 맞춰 살아왔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저만의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싶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 여행이 제게 특별한 전환점이 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죠. 창가에 기대어 앉아 내일을 상상하다 보니 어느새 제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란 걸요. 드디어 오늘입니다. 새벽부터 눈이 저절로 떠졌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설렘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지만 할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이셨죠. 그래도 오늘만큼은 그 무거운 공기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제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창밖으로 비치는 이른 아침 햇살이 오늘따라 더 반짝여 보였죠. 몇 번이고 여권을 확인하고 비행기 티켓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옆자리에 사쿠라가 웃으며 리나, 너무 긴장했잖아 라고 말했죠. 제 차례가 되어 항공사 카운터에 도착했을 때는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직원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순간부터 이미 제 마음은 서울로 날아가 있었죠. 출국장으로 들어서며 뒤돌아본 일본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맑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승무원들의 세련된 유니폼과 단정한 헤어스타일, 한국어와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섞인 기내 방송까지.
옆자리에서는 친구들이 유럽이나 호주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저는 이어폰을 끼고 기내 영화에 집중했습니다. 3시간의 비행 끝에 파란 하늘을 가르며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기내 방송이 울리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인천공항의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공항도 현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천장까지 높이 뻗은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자연광,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안내 사인까지.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았죠. 입국장에서 마주한 자동 입국 심사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는 보지 못했던 첨단 시스템이 눈앞에서 작동하고 있었죠. 현지인들이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으로 순식간에 입국하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뒤처진 나라라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도착장에는 수많은 디지털 안내판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무료 와이파이 종과 휴대폰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연신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죠.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와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관광버스에 올랐습니다. 가이드 선생님께서는 이제 서울로 이동한다고 설명해 주셨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반듯하게 늘어선 고층 아파트들,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초록빛 산들까지. 온라인에서만 보던 한국의 풍경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쏟아 있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가게들과 식당들, 현대적인 건물들과 쇼핑몰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본과는 또 다른 도시의 활기가 느껴졌죠. 버스 안에서 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문에 기대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날 오후였지만 이미 이번 수학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걱정과는 달리 한국은 제가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나라였으니까요. 처음 방문은 경복궁이었어요. 경복궁 근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복 대여점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한복을 고르고 있었죠. 분홍빛 저고리와 연보라색 치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복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보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거리에는 저희처럼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가이드 선생님께서는 이제 조선의 대표적인 궁궐인 경복궁으로 들어갈 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거대한 성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가 광화문이에요. 조선 왕조의 정궁인 경복궁의 정문입니다. 라는 설명을 들으며 성문 앞에 섰습니다. 높이 솟은 성문 앞에서 고개를 들어보니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일본의 성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양옆에는 커다란 석상이 지키고 있었고 지붕은 푸른 하늘을 향해 날카롭게 치솟아 있었죠. 성문 앞에서 다른 반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드디어 궁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돌길이 곧게 뻗어 있었고 양옆으로는 정교한 돌담이 이어졌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길로 왕과 신하들이 다녔어요. 이렇게 돌을 까라비가 와도 진흙이 묻지 않게 했답니다. 돌길 끝에 도착하자 거대한 광장이 나타났고 그 너머에는 더욱 웅장한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조선의 왕이 신하들을 만나던 정전이에요. 이름은 근정전입니다. 3개의 높은 계단을 지나 올라가는 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 성의 어두운 목조 건물과는 달리 화려한 색깔로 장식된 기둥과 처마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더 안쪽으로 걸어가자 아름다운 연못이 나타났습니다. 연못 가운데에는 아담한 건물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회루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조선시대의 궁중연회를 열던 곳이죠. 물에 비친 건물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때 가이드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궁궐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 1895년의 명성황후 시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일본군과 낭인들이 궁궐에 침입해
조선의 왕비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역사적 사실이었죠.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전혀 배우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한국을 얕보며 하시던 말씀들이 떠올라 부끄러워졌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아름다운 궁궐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궁궐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려한 색깔로 장식된 기둥들과 정교한 돌조각들 사이로 슬픈 역사의 흔적이 숨어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아픈 과거를 딛고 지금의 현대적인 모습으로 발전한 한국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경복궁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궁궐 너머로 현대식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궁궐과 높은 빌딩이 한 화면에 담기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본 것들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깊은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이곳에 직접 오셔서 보시고 느끼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결코 한 나라의 시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할아버지처럼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일정은 롯데월드였습니다. 가이드 선생님께서는 버스 안에서 롯데월드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실내 테마파크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도쿄 디즈니랜드는 가봤지만 실내 테마파크는 처음이라 무척 설레였죠. 단체로 입장한 후 선생님께서는 저희를 4~5명씩 조로 나누어 주셨어요. 저는 평소 친한 사쿠라, 유키, 마이와 한 조가 되었죠. 선생님께서는 정해진 시간과 만날 장소를 알려주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다니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실내는 웅장했습니다. 천장까지 뻗어있는 거대한 공간과 화려한 조명, 곳곳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가 마치 동화 속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만들어줬어요. 저희는 먼저 실내 어트랙션부터 둘러보기로 했죠. 프렌치 레볼루션이 제일 인기 있대. 유키가 가이드북을 보며 말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 있던 한국 학생들이 저희가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걸 듣고 관심을 보였어요. 그중 한 학생이 서툰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도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서툰 일본어와 한국어, 거기에 영어 단어가 섞인 재미있는 대화가 시작됐죠. 그들도 수능을 준비하는 고3이라고 했어요. 롤러코스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놀이기구를 타고 난 후 점심시간이 다가와 선생님께서 지정해주신 레스토랑으로 이동했습니다. 식사 메뉴를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옆 테이블의 한국 학생들이 메뉴판의 사진을 가리키며 추천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맛있는 한국식 돈가스를 먹을 수 있었죠. 일본에서 먹던 돈가스랑 살짝 다른 것 같았지만 또 다른 한국의 맛 같았어요. 오후에는 아까 한국 학생들과 다시 만나 함께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롯데월드의 숨은 명소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었고 좋은 사진 스팟도 알려주었습니다. 놀이기구를 탈 때마다 이거 무서우니까 잘 잡으세요 라며 먼저 신경 써주었고 저희가 한국어로 된 메뉴나 안내판을 볼 때면 자연스럽게 통역도 해주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제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다가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렸을 때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다음 놀이기구로 향했는데 뒤에 있던 한국 가족이 먼 거리를 뛰어와 지갑을 돌려주셨습니다. 서투른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했더니 혹시 일본에서 수학여행 오신 거예요? 라며 관심도 보여주셨죠. 그것도 모자라 다른 소지품은 잘 챙기고 있는지 걱정까지 해주셨습니다. 매직 아일랜드의 회전목마 앞에서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나선 한국 학생이 하나, 둘, 셋 하고 외치자 저희는 반사적으로 이치, 니, 산 이라고 따라했죠.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고 그 순간의 사진이 이날의 베스트 컷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모든 학생들이 약속된 장소에 모여 레이저 쇼와 퍼레이드를 관람했어요. 화려한 공연이 시작되자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감탄사를 연발하면서도 우리의 즐거운 마음은 똑같다는 걸 느꼈어요. 롯데월드를 나설 때가 되자 선생님께서 집합 시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놀이기구를 타며 친해진 한국 학생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라고 말하는 그들의 밝은 미소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친구들과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놀이기구에 스릴보다 더 값진 것을 얻은 것 같았거든요. 전혀 모르는 외국인인 저희를 친절하게 챙겨주던 한국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계속 생각났어요. 할아버지의 걱정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강 야경이요? 정말 기대돼요. 수학여행 일정표를 받았을 때부터 가장 기다려왔던 곳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았던 한강의 야경, 분수쇼, 그리고 강변을 따라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모습. 그동안 스마트폰 화면으로만 보았던 그곳을 직접 볼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의 첫 일정은 홍대거리 탐방이었어요. 관광버스가 홍대거리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일본의 하라주쿠나 시부야가 떠올랐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거리 한가운데에서는 커다란 스피커에서 케이팝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옷을 맞춰 입은 댄스팀이 방탄소년단의 노래에 맞춰 칼군무를 선보이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춤을 추는 학생들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절도 있는 동작에 저절로 탄성이 나왔죠. 근처에서는 어쿠스틱 기타를 든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한국 노래를 부르는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관객들은 서서 구경하기도 하고 계단에 앉아 동영상을 찍으며 음악을 듣기도 했죠. 좁은 골목길에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아이스크림과 타피오카 음료를 즐기는 학생들, 옷가게 앞에서 한참을 고르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친구들,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찍기 위해 예쁜 카페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젊은이들까지. 거리 곳곳에서 자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들도 신기했어요.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와 닭강정을 사주셨는데 한국 드라마에서만 봤던 그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먹어보니 이상하게 자꾸 당기는 맛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맛있다며 일본에서도 길거리에서 이런 걸 팔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며 남김없이 먹어치웠죠. 홍대는 가게마다 진열된 예쁜 옷들과 화장품들도 많았고 일본에서도 인기 있는 한국 브랜드들을 실제로 보니 더 반가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기념품 가게에 들러 액세서리도 구경했죠.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흥겨웠던 홍대를 뒤로하고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강줄기와 그 위로 놓인 다리들, 양옆으로 늘어선 고층 빌딩들까지. 도쿄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광경이었죠. 저기 보이는 다리가 유명한 반포대교예요. 조금 있으면 무지개 분수가 시작됩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에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석양이 물들이는 하늘과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거든요. 한강공원에서 잠시 여유를 가졌습니다. 가이드 선생님께서 한강에서는 치킨이 빠질 수 없죠라며 현지 맛집에서 미리 주문해 두신 치킨 세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치킨을 먹는 사람들 사이로 저희도 자리를 잡았죠. 일본의 공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치킨 박스를 들고 오는 배달원들, 강변에 앉아 도시락 대신 치킨을 나눠 먹는 가족들과 연인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양념치킨과 후라이드 치킨 두 종류를 번갈아 맛보았는데 한입 빼어 물자 바삭한 튀김옷 아래로 부드러운 닭고기가 씹혔고 매콤달콤한 양념은 일본에서 맛보던 어떤 맛과도 달랐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마늘 향이 오히려 중독적이었죠. 한강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친구들과 함께 먹는 치킨은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우와, 이거 정말 맛있다. 또 유키가 양념치킨을 한 조각 더 집어들며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죠. 일본의 가라아게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한강변에서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이 순간이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요. 해가 완전히 저물고 난 뒤 우리는 유람선에 올랐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서울의 야경이 갑판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불빛들이 한강에 반사되어 마치 별들이 강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포대교에서 시작된 분수쇼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죠. 배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밤은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야경 속에서 저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도시의 생기를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런 멋진 밤 풍경을 보셨다면 한국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아름다웠죠. 오늘 하루 동안 보고 느낀 한국의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쌓일수록 한국은 제게 더욱 매력적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수학여행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벌써 마지막 날 일하는 게 아쉬우면서 지난 며칠간의 기억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경복궁에서 마주한 역사의 무게, 롯데월드에서 느낀 설렘, 한강에서 바라본 야경까지. 오늘은 명동에서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각 조별로 정해진 시간 안에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하셨죠. 사쿠라 유키와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길 찾아다니는 것도 재밌는 일이 됐어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직원분이 밝은 미소로 어서오세요라고 인사하셨는데 일본인인 걸 알아채신 듯 다시 일본어로 인사해 주셨죠. 할인 상품을 설명하시면서도 제스처를 섞어가며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습니다. 다른 가게에서는 마스크팩을 고르고 있었는데 한국인 여학생들이 자기들이 써본 제품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서툰 일본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열심히 설명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한국 사람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어찌나 신기하던지. 오늘은 어떤 한국 음식을 먹을까? 기대하던 점심시간이 되어 모두 식당을 갔어요. 메뉴판의 한글이 여전히 어려웠지만 사진으로 보이는 삼겹살, 김치찌개는 맛있게 보였죠. 그동안 말로만 듣던 한국 삼겹살이 너무 맛있어서 미간이 찌푸려질 정도였어요. 아, 이래서 한국 삼겹살 얘기들을 하는구나 드디어 이해가 갔습니다. 식사 후 찾아간 카페에서도 가슴 따뜻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마시던 음료를 주문하려는데 찾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때 카운터의 직원분이 친절하게 번역기를 이용하시면서 주문을 도와줬어요. 주문에 성공하고 나니 한국 직원분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신 게 새삼 너무 고마웠습니다. 한국인은 정말 친절하구나를 또 한 번 느꼈죠. 거리를 걷다가 들려온 케이팝. 예전에는 할아버지 눈치를 보며 몰래 들었던 음악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흥얼거리며 걷다 보니 시간이 멈췄으면 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시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번 수학여행은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제 안의 변화를 발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으니까요. 짐을 정리하면서 저의 작은 도전들이 담겨있는 구입한 화장품들을 보니 웃음이 났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고 처음 보는 음식을 맛보고 낯선 거리를 탐험하던 신선한 경험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마지막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신 한국과 제가 경험한 한국은 달랐습니다.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도시,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성장하게 해준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곳.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편견에 숨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의 며칠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여행 사진을 정리하면서도 아직 그곳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방에서 사진을 고르고 있을 때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할아버지께서 TV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뉴스에서는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특보가 나오고 있었죠. 기상청에서 30년 내 발생 확률이 80%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조용히 자리를 피했을 텐데 이번에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화면에서는 예상 피해 지역과 대피 계획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오사카도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었죠. 문득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 지하철 그리고 번화가의 모습들. 지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다음 생에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좋겠어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는데 순간 할아버지의 반응이 두려워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거기는 정말 지진이 없는 거니? 처음으로 할아버지께서 한국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은 말투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TV 화면에 흔들리는 건물들을 바라보시는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걱정이 읽혔어요. 네, 화산과 지진대가 없어서 안전하대요. 제가 갔을 때도 사람들이 지진 걱정 없이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셨던 할아버지의 모습과는 달랐죠. 어쩌면 처음으로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것 같았어요. 수학여행은 어땠니? 오랜 침묵 끝에 할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출발하기 전까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던 질문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경복궁의 웅장함과 한강의 아름다움, 그리고 만났던 친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말없이 듣고 계셨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죠. 지진특보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거실의 무거운 공기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오사카의 불빛들이 평소와 달리 보였어요. 할아버지의 변화는 작았지만 이것이 시작일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오늘처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습니다. 수학여행 사진 인화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앨범을 만들면서 저는 고민했어요. 할아버지께 이 사진들을 보여드려야 할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지진특보를 보던 날 이후로 할아버지의 태도가 조금은 부드러워지신 것 같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고민을 알아채신 걸까요? 리나야, 할아버지께 수학여행 사진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할아버지, 수학여행 사진 보실래요?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앨범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의 단청이 아름다운 사진에서는 할아버지께서 잠시 눈길을 멈추셨습니다. 웅장한 근정전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보시더니 건물이 꽤 크구나라고 작게 말씀하셨죠.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관심이 느껴졌어요. 한강 야경 사진을 보여드리자 도시가 깨끗하네라고 말씀하셨고 롯데월드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보시고는 살짝 미소도 지으셨죠. 매 순간 할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해 눈치를 살폈지만 예전처럼 굳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대학생이 되면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요. 마지막 사진을 덮으며 조심스럽게 제 꿈을 말씀드렸어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지만 완강하게 반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해야 한다. 짧게 던지신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가능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완전한 허락은 아니었어도 적어도 대화의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혼자 앨범을 다시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서재에 계실 때 살짝 들여다보니 경복궁 사진을 유심히 보고 계셨다고 하셨죠. 그날 저는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속 벽이 한 번에 무너지진 않겠지만 작은 균열은 생긴 것 같았어요. 수학여행에서 제가 본 진짜 한국을 할아버지께도 조금씩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창밖에 벚꽃이 흩날리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봄바람처럼 자연스럽게 천천히 변화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과 일본 그 사이에 놓인 오래된 벽을 허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작은 이해와 공감이 쌓이면 언젠가는 단단한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마트폰 속 사진들을 다시 한번 넘겨보았습니다. 이 추억들이 제게 준 용기와 자신감으로 앞으로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의 편견이 또 다른 누군가의 편견이 되어 대물림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토리나가 용기 있게 첫 발을 내딛었던 것처럼
우리도 선입견의 벽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며칠간의 여행이었지만 그녀는 미디어에서 볼 수 없었던 진짜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첨단 시설과 따뜻한 정이 공존하는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까지. 그녀의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새로운 이해의 다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사투리나는 앞으로 어떤 선택들을 하며 성장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